여러분, 저는 지금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아니, 사과 마크를요. 그것도 반쯤 베어먹힌 사과 말이죠.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냐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죠. 애플이 새 제품을 발표한다는 소식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나요? 아이폰 박스를 뜯을 때 느껴지는 그 의식 같은 설렘 혹시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자,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2026년 2월 현재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아직 출시도 되지 않은 아이폰 18 프로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6년 가을에나 나올 제품을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죠. 아이폰 17이? 벌써 예약 전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폴더블 아이폰? $2,00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벌써 살 사람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아니, 솔직히 비정상이죠. 하지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주제입니다. 왜 애플 소식만 나오면 우리는 설레는 걸까요? 왜 사과 마크 하나가 이토록 강력한 심리적 지배력을 갖게 된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종교에 귀속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네, 맞습니다. 애플교 말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로 말이죠. 2026년 1월 IT 업계는 또다시 애플의 내부 소프트웨어 유출 소식으로 들썩였습니다. 아이폰 17이는 A19 칩을 탑재하고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적용되며 맥세이프를 지원한다는 소식이죠. 아이폰 18 프로는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면 카메라가 왼쪽 상단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뜨거운 소식.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이 2026년 가을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내부 7.6인치, 외부 5.4인치의 북타입 폴더블 구조. 주름 없는 디스플레이. 시리즈 최대 배터리. 가격은 $2,000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지금 뭘 느끼셨나요? 혹시 드디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2,000면 하나로 270만 원인데 비싸긴 하네. 근데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스쳤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애플의 심리적 지배 아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심리학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2013년 BBC는 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제목은 충격적이었죠. 애플팬의 뇌를 스캔하다.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애플 제품을 볼 때 애플팬들의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위가 종교 신자들이 신앙의 대상을 볼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동일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애플 제품을 보는 애플팬의 뇌와 십자가를 보는 기독교인의 뇌가 같다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특정 집단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종교와 브랜드의 차이는 뭘까요? 종교는 신을 섬기고 브랜드는 제품을 파는 거 아니냐고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둘 다 똑같은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바로 정체성 동일시죠. 정체성 동일시란 뭘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신이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대상의 태도, 가치관, 행동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쉽게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의 정체성을 내 정체성의 일부로 만드는 거죠. 애플은 이걸 정말 잘 압니다.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사용했던 그 유명한 슬로건 기억하시나요?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이 슬로건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우리 제품을 쓰면 당신도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아이폰을 사면 나도 스티브 잡스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았고, 맥북을 쓰면 나도 창의적인 사람이 될 것 같았죠. 이게 바로 브랜드 정체성 동일시입니다.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게 실제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 기억하시나요? 3단계가 바로 소속감입니다. 사람은 어딘가에 속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애플은 바로 그 욕구를 정확히 겨냥합니다. 아미, 캐럿, 블링크라고 부르는 K-팝 팬덤처럼 애플 유저들도 스스로를 특별한 집단으로 인식합니다. 일부는 앱 등이라는 비하 명칭조차 자랑스럽게 받아들이죠. 왜? 소속감 때문입니다. 나는 애플이라는 특별한 세계에 속한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이에요.
그런데 2025년 한국에서 이 현상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시경의 유튜브 채널 성시경의 먹을 텐데에서 나온 이야기였죠. 성시경이 갤럭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본 어린 여성 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빠 갤레기 써요? 갤레기. 갤럭시를 쓰레기에 비유한 말이죠. 성시경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인터넷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건 아이폰 사용자들의 선민의식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기능을 하는 스마트폰인데 브랜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한쪽은 트렌디하고 한쪽은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인 판단일까요? 아니죠. 이건 완전히 감정적인, 아니 종교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드러납니다. 애플 팬덤은 더 이상 제품의 성능이나 가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집단에 속하느냐예요. 나는 애플 유저다.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특별하다.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 된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4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감정적 친화. 단순히 좋아하는 단계죠. 두 번째, 자기 동일시. 그 대상을 자신과 동일하게 느끼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모방. 외모나 행동을 따라하는 단계죠. 네 번째, 투사. 완전히 몰입하는 단계입니다. 애플 팬들 중 상당수는 이미 네 번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애플 신제품 발표일에는 일정을 비우고 애플 스토어 앞에서 밤을 새우고 새 제품이 나오면 무조건 구매합니다. 성능이 어떻든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말이죠. 2026년 현재 전 세계 아이폰 사용자는 약 15억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절대적인 충성도를 보이는 코어 팬층은 약 2억 명 정도로 추산되죠. 2억 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4배가 넘는 사람들이 애플이라는 종교에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플은 이들을 잃지 않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제품의 디자인 하나하나, 포장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팟 프로토타입을 수조에 던져서 공기방울이 나오는 걸 보고 내부에 빈 공간이 있으니 다시 만들어 오라고 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완벽함에 대한 집착? 아닙니다.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이 애플 제품을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니라 예술작품으로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지금 애플 제품을 사는 사람들은 제품을 사는 게 아닙니다. 경험을 사고 정체성을 사고 소속감을 삽니다. 애플 스토어는 단순한 매장이 아니라 성지가 되었고 제품 박스를 여는 것은 의식이 되었으며 사과 마크는 심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통계 하나. 애플 사용자의 브랜드 충성도는 약 90%입니다. 한 번 아이폰을 쓰면 다음에도 아이폰을 살 확률이 90%라는 거죠. 삼성 갤럭시는 약 60% 정도입니다. 30% 포인트 차이. 이게 바로 브랜드 정체성 동일시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과연 좋은 걸까요? 브랜드에 이렇게 헌신적인 게 건강한 소비 문화일까요? 심리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지나친 브랜드 동일시는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다고요.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지지 않고 실제 필요가 아니라 소속감 때문에 제품을 사게 되고 심지어 다른 브랜드 사용자를 배척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시경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건 단순한 소비를 넘어 일종의 계급 의식으로까지 발전합니다. 아이폰을 쓰는 사람은 트렌디하고 갤럭시를 쓰는 사람은 촌스럽다는 인식. 이게 과연 건강한 문화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애플이 만든 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문화라는 걸요. 그리고 그 문화는 실제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애플 제품을 사용하면서 자신감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안목이 높아지는 사람들도 있죠. 기술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모든 게 브랜드 정체성 동일시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플의 심리적 지배에서 벗어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즐겨야 할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건 자각입니다. 내가 왜 애플 제품을 좋아하는지, 그게 정말 제품 자체 때문인지 아니면 브랜드 때문인지를 명확히 아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애플 제품의 디자인, 생태계, 사용자 경험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그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돈을 내고 좋은 경험을 사는 거니까요. 하지만 만약 애플을 써야 남들에게 멋져 보인다거나
애플을 안 쓰면 뒤처지는 것 같다는 이유로 산다면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26년 애플은 그 어느 때보다 공격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이폰 17은 3월에, 아이폰 18 프로와 폴더블 아이폰은 가을에 나옵니다. M5 칩을 탑재한 새로운 맥북 프로와 맥북 에어도 출시되죠. 그때마다 전 세계는 또 한 번 열광할 겁니다. 유튜브에는 언박싱 영상이 넘쳐날 것이고 SNS에는 자랑 게시물이 도배될 거예요. 애플 스토어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겠죠. 여러분은 그 줄에 서 있을 건가요? 만약 서 있다면 왜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필요해서인가요? 아니면 그 줄에 서 있는 나 자신이 특별해 보여서인가요? 심리학자 이동기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덤은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하지만 그것이 폭력이나 배척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애플 팬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을 좋아하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브랜드에 대한 혐오로 이어져서는 안 되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애플은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다. 애플은 기업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에요. 여러분의 충성심을 돈으로 바꾸는 게 그들의 목표죠. 이걸 인정하고 나면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애플 제품을 사고 싶을 때 한번 멈춰 서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제품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사과 마크가 주는 소속감이 필요한 건가? 만약 정말 제품이 필요하다면 사세요. 하지만 만약 소속감 때문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특별함은 어떤 브랜드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서 나오니까요. Think different. 애플의 슬로건이었죠. 하지만 진짜 다르게 생각하는 건 모두가 애플을 살 때 나는 정말 이게 필요한가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Think different 아닐까요? 사과 마크는 강력합니다. 그 심리적 지배력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고 전 세계 수억 명이 그 영향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어요. 종교적 신뢰를 가질 것인가, 합리적 소비자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2026년은 애플에게 중요한 해가 될 겁니다. 폴더블 아이폰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개척하고 M5칩으로 성능의 한계를 뛰어넘고 AI 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소비자가 될 것인가입니다. 브랜드에 지배당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브랜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소비자.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를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아카이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